이곳은 중국 시내의 한 음식점, 중국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에 회식을 하는 듯한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느 한 외국인 여성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요. 술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 회식하던 테이블에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이내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내 무리에 같이 앉아있던 외국인 여성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서로 눈치만 보더니 그 뒤를 중국인이 쫓아나갑니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살게 된 지 4년째가 되고 있는 니키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미국에 있을 때 작은 미용 사업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선생님이란 꿈을 이루기 위해 몇 년간 일과 학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체력적으로 엄청 부담이 되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삶을 분단위로 계획하며 열심히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는 전 세계 공용어로 중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기쁨과 자부심이 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잘 따라와 주어 성장했을 때 느껴질 보람을 생각하면서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영어 교육학 관련 과정을 늦은 나이에 졸업하게 되었고 졸업식 날에 제 자신이 해냈다는 생각에 너무 벅차 졸업식 내내 울음이 멈추질 않기도 했었죠. 이후 꿈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국가를 알아보며 지원을 하던 중 제가 지원했던 두 나라에서 합격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인 중국, 한국의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 지원했는데 저는 중국으로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중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나라이고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도 큰 나라라고 들어서 솔직히 엄청나게 기대를 했습니다. 또한 경제 규모에 맞춰 급여도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이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던 시기이고 그에 맞춰 급여가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어차피 그 계약한 급여를 다 못 받는다 어쩐다 해도 저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단 많이 받겠지란 생각에 중국으로 가길 결심했죠. 게다가 물가도 다른 나라들보다 많이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상해로 가는 비행기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 지갑 사정상 중국으로 가는 중국 국적기가 저렴하게 나왔기에 그걸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기에 귀에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는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폰을 뚫어버릴 정도로 시끄러운 말들이 제 귀를 강타하더군요. 비행기 안에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비행 중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공항에 도착하고 학교 관련자가 나와 저를 안내해주기로 약속되어 장소로 이동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외국에서 선생님으로 자리를 잡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기에 학교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임시 숙소를 구해주거나 하는 등의 도움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거의 2시간을 기다려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지만 이때도 제 얼굴만 보고 서류를 하나 건네주더니 사인만 받고 그냥 돌아서 가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저한테서 뒤돌아서서 멀리 가버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택시 정거장 쪽으로 걸어가 보니 여러 중국 택시들이 줄 서 있더군요. 그중 맨 앞에 택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봤고 저는 제가 가야 할 호텔 이름과 지역을 말해줬어요. 그러더니 자기 집이 그쪽이라서 마지막 운행을 해야 하는데 자기 택시를 이용하면 요금을 싸게 해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안 그래도 피곤했는데 이렇게 돈까지 아낄 수 있게 되어서 행운이라 생각하며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택시기사의 차에 탔습니다. 한 30분 정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운행하고 저는 택시에서 내리기 위해 기사에게 요금을 물어봤어요. 가는 동안 인터넷으로 택시비를 대충 찾아보니 보통 150달러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아까 톨게이트까지 지나왔다면서 500달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택시 요금에 대해서 계속하여 추궁하자 그 택시기사는 중국어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었죠. 중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점점 후회되는 일만 생기니 한국으로 취업을 했다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 도착 후 공항에서부터 픽업을 와주었고 집을 구하는 것부터 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팁들을 주고 갔고 학교 측에서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기에 이런 대접을 첫날부터 받을 줄은 몰랐죠. 첫 일주일간 제가 앞으로 생활해야 할 집을 구하러 다녔고 외국인 전문 부동산 업체를 잘 만나서 어떻게 숙소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첫 출근하며 많은 기대와 설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문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어민 교사로는 이 학교에 제가 처음이었기에 수업을 위한 자료들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실을 하나 내주면서 이곳에서 강의를 하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모든 게 처음이기에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애초에 저의 꿈이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미국의 역사나 문화를 소개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수업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만나게 된 첫 수업을 시작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에는 그저 제가 선생님이 아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외국인이었고 수업에 집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수업 방식이 잘못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진행하는 학기 동안에도 계속해서 자료를 보충하며 제작하였죠. 어느 날은 퇴근도 하지 못한 채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22시간이라는 강의 시간이 점점 체력적으로도 버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정 하나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한 저였지만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어려움을 나눠줄 동료 교사들조차 영어가 안 되고 너무 바빠서 원어민 교사인 저를 부담으로 여기는 듯한 시선을 느낀 겁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공지사항 같은 것은 영어를 할 수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좀 전달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을 안 해서 학교 휴일인데 모르고 출근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죠. 기본적으로 학교 안에 이런 저의 고충에 대해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한 끔찍한 경험들은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 후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며 남자 선생님들이 저를 식사 자리로 데려가더군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하는 회식은 미국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함께 중국의 고량주와 같은 도수가 높은 술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저도 원래 못 마시는 건 아니었기에 기분 좋을 정도 식사를 곁들이며 마시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리가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금방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취기가 올라오는 분위기가 남자 선생님들은 저에게 술을 한 잔 따라보라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곳의 예절인가 보다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컵에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다들 빈잔을 그대로 두고 저보고 계속 술을 따르라고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들 취기가 올라오더니 이제는 저에게 무례하게 손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자기들끼리 저를 희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 선생님들에게 무언의 SOS를 보냈지만 그들은 저를 내버려둔 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이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따라 다른 선생님 2명이 저를 따라오더니 저에게 인상을 쓰며 막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등한 교사의 자격이 아니라 단지 남자 선생님들의 술자리 시중을 드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여지껏 외국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내가 한 노력들과 과거의 저의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펑펑 울면서 저와 함께 해외 취업 준비를 했던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는 제가 중국으로 간다고 했을 한국으로 원어민 선생님으로 가게 된 친구였죠. 루시아도 같은 아시아 국가에 취업을 했고 이런 취급을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언도 구하고 신세 한탄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공교롭게도 같은 날 친구네도 회식을 했더라고요. 오늘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화를 내더군요. 한국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지난날의 저의 선택에 있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오로지 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단지 조금 더 많은 급여와 저렴한 물가라는 이유로 중국을 선택한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날부터 저는 친구가 취업한 한국의 학교의 복지가 머릿속에 맴돌며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국의 학교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낼수록 이 학교에 대한 불만과 단점이 보여지고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할수록 한국으로 가지 못한 아쉬움만 커져갔습니다. 친구의 한국 학교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당장 여기를 떠나는 것이 유일한 해답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취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학교를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게 된다면 단기 경력만 남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으로 취업을 할 때 좋지 않은 영향 미칠 거라 생각을 했기에 우선 중국에서 나머지 계약 기간을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 저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유난을 떠는 사람 취급을 받았고 처음보다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불면증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원형 탈모까지 오고 말았죠.
마침내 악몽 같은 중국에서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몇 달 전 미리 지원을 해놓았던 한국 학교로부터의 합격 통보를 통해 한국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길 잘했다고 느낀 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였어요. 공항에서부터 저희 학교 담당자가 저를 마중 나와주셨습니다. 그는 제가 2년 전에 보았던 중국인 담당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창한 영어에 저를 픽업해 학교로 간 뒤 서류상 채용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관사가 따로 있어 저는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여서 그런지 수업 교재나 자료, 이미 짜여진 커리큘럼도 너무나 훌륭하고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회식 자리에서도 외국인 교사도 모두 동등한 취급을 하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급여도 이것저것 수당을 합치니 한국 학교가 더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처음 사명감을 가졌던 교육자의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첫 2년의 끔찍한 경험이 지금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게 해주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는 다 똑같겠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졌던 저를 오랜만에 반성해보며 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